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손님이자 때로는 가장 기운 빠지는 손님. 바로 다 큰 자식들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웃으며 현관문을 나선 뒤 아이고, 이제 살겠다 하며 소파에 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를 느끼는 걸까요? 그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죄책감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내 자식을 귀찮아하는 건가? 내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결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부모인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시대가 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먼저 왜 이런 힘든 마음과 서운함이 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3가지를 속 시원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자녀의 방문이 부담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행복한 노년을 시작하는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과 체력은 별개입니다. 올해 67이신 박영옥 어머님은 금요일 저녁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가 해주신 갈비찜 먹고 싶대요. 손주들이 온다는 말에 어머님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웃음기는 사라지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쑤시기 시작한 무릎, 텅 비어있는 냉장고, 어질러진 거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부터 봐야겠네. 갈비 핏물 빼고 나물도 몇 가지 무치려면 서둘러야겠다. 머릿속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오라고 할 걸 그랬나? 그리고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과 같지만 그 마음을 담아낼 몸의 그릇이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 음식을 하고 아이들을 업고 집안일을 해도 다음 날이면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고 60을 넘으니 하룻밤 자고 간 자식들의 흔적을 치우는 때 며칠의 몸살이 따라옵니다. 자식이 오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나의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고 버거운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할 고착화에 따른 정서적 소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과거의 역할에 나 자신을 너무 오래 고착시킨 나머지 현재 나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스스로 돌보지 못해 결국 탈이 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사회학 연구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보다 3배 이상 높은 심리적 저항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힘든 티를 내면 자식들이 걱정하거나
나를 무능한 부모로 여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고 희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면 자녀들은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라며 서운해할까봐 두렵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합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첫째, 점심 외식을 제안해 보세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올 때 점심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주렴.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내가 사주는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효도할 기회가 생겨서 좋고, 우리는 음식 준비에 부담을 덜어서 좋습니다. 둘째, 포트럭 파티 형식을 빌려보는 겁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각자 먹고 싶은 음식 하나씩 해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건 어떠니? 엄마는 갈비찜을 할 테니 너희는 잡채랑 샐러드를 좀 해오렴.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도 나누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셋째, 우리 집은 쉼터, 식사는 각자 해결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주 오는 건 대환영이다. 다만 엄마도 이제 힘이 붙이 밥은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배달시켜 먹거나 간단하게 해결하자. 여긴 호텔이 아니라 편하게 쉬었다 가는 너희들의 영원한 쉼터란다. 여러분, 자녀에게 솔직하게 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랑을 주기 위한 현명한 자기 돌봄입니다. 내 몸의 그릇이 텅 비어버리면 더 이상 나눠줄 사랑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면,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어려운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이신 최경숙 어머님은 사위 사랑이 끔찍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님께도 사위가 온다는 소식은 반가움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아들, 딸만 올 때는 편한 몸빼 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맞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사위가 함께 온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옷부터 단정하게 갈아입고 거실이라도 한 번 더 쓸고 닦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혹시 내 사위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최경숙 어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오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다 가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며느리가 정말 소파에 누워 잠만 자다 가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는 것이 또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예쁜 며느리, 듬직한 사위라 해도 백년 손님이라는 말처럼 어쩔 수 없는 거리감과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 상담학에서는 이를 경계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가족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부모와 친자식 간의 경계선과 사위 며느리가 포함된 경계선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한 개방형 경계라면 사위 며느리와의 관계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선택적 경계에 가깝습니다. 이 미묘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이제 너도 내 아들, 내 딸이다라며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 할 때, 혹은 반대로 너무 어렵게만 대할 때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불편함의 핵심은 우리가 그들을 손님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도 서로 편안해질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당일치기 방문을 적극 환영해 보세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처가나 시댁 방문 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자고 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와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먹고 차 막히기 전에 어서들 들어가거라. 잠은 뭐니 해도 자기 집이 최고지. 이 한마디가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세상 가장 큰 해방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부자리 빨래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둘째, 빈손 방문을 오히려 칭찬해 보세요. 매번 찾아뵐 때마다 어떤 선물을 사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얘들아, 앞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너라. 너희들 얼굴 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면 자녀들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뒷정리는 셀프라는 원칙을 알려주세요.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 저희가 치울게요 하는 며느리에게 아니다. 넌 앉아 있어라 하고 손살에 치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그래. 그럼 설거지는 우리 며느리가 좀 해줄까? 나는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치우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손님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정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더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위와 며느리라는 어려운 손님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피로를 안겨주는 존재, 바로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폭풍이 지나간 자리, 누가 치우나요? 손주, 이름만 들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입니다. 갓난아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집안을 뛰어다니며 온갖 물건을 헤집고 다닙니다. 벽에 그린 낙서는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콩나물 봉지를 뒤집어 흔드는 모습은 세상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 같습니다. 왜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쁠까요?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인류학에서는 이를 할머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 여성이 다른 영장류와 달리 폐경 이후에도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손주 양육을 도와 딸이 더 많은 자손을 낳게 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손주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은 우리 몸에 깊이 새겨진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손주에 대해 책임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그저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사랑만 주면 됩니다. 잔소리와 훈육은 엄마 아빠의 몫이니까요. 이처럼 책임의 부담이 없으니 손주는 바라만 봐도 무조건 예쁜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예쁜 손주들이 한바탕 폭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어지러운 흔적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의 깊은 피로가 남습니다. 아이들을 따라다니느라 삐걱거리는 무릎, 어질러진 집을 치워야 하는 막막함, 사랑의 흔적은
고스란히 몸살의 흔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는 손주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나의 소중한 허리를 동시에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놀이구역과 금지구역을 명확히 정해주세요. 아가야, 이 방에서만큼은 내가 왕이다. 마음껏 어지르고 놀아도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방은 우리가 쉬는 곳이니 장난감은 가지고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청소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리 시간을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면 자, 이제부터 장난감들을 엄마 아빠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야. 누가 가장 빨리 데려다 주나 시합해 볼까 하고 게임처럼 유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정리에 참여하게 되고 부모는 자연스럽게 뒷정리의 책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함께 노는 건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희가 돌아간 뒤에 이 모든 걸 치울 힘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가 머문 자리는 너희가 직접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운한 요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부모의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고,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힘듦,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피로라는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과거 노인복지 분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가슴 아프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퍼주셨던 어머님, 아버님들 19은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건강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버거워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셨던 한 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용돈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자녀의 건강한 독립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또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부모의 건강한 독립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책감 없이,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들 주려고 아끼지 말고 가장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나를 위해 차려 드세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아픈 몸을 참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세요. 그것이 결국 내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존경받는 부모로 남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고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